자, 여러분은 지금 총각내 이영석과 그리고 꼴통 테이너 오종철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네. 59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자, 오늘 우리 명품 쇼 호스트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말 일대 네. 쇼 호스트라는 직업을 정말 그 길을 개척하신 우리 윤한이 마스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정말 몰랐어요. 네. 결혼도 하셨었고 또 30이라는 나이에 첫 직업을 어떻게 보면 갖게 되셨는데 네. 또 그 첫 직업이 대한민국에서도 생소했던 직업. 네. 선배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 근데 궁금한 거 갑자기 생겼어요. 결혼은 몇 살 때 하셨어요? 그러니까 26. 26. 일찍 하셨네. 아니다. 그때 만났구나, 남편을. 네. 헷갈렸어요. 26에 만나신 거고. 만났고요. 어. 30에 했어요. 서른에. 네. 그럼 남편은 계속 그렇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러니까. 응원하시던가요? 응원 안 했어요. 어. 아. 저희 시댁의 어른하고 제 네. 남편 제 일하는 거 반대했었어요. 어. 되게 싫어해서 저희 어머님이 사귀는 것도 반대하고 네. 직장을 그만두면 결혼을 허락해주겠다고 어머. 하셨어요. 어. 그래서 제가 일을 못 그만둔다고 할 때는 사실 백수였었거든요. 네. 시험을 계속 보러 다니는. 네. 그러니까. 근데 일을 언젠가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어머님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헤어지래요. 헤어졌었어요. 29살 좀 안 됐을 때 네. 헤어지고 근데 계속 시험 보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돼야 네.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그렇죠. 펼쳐지는데 네. 안 됐어요. 안 돼. 네. 네, 그런데 남편이 다시 연락이 왔어요. 헤어지고 나서 한 6개월 만에. 네. 그래서 어머니께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가 뭐라? 일을 안 한다 그랬다. 어. 그래서 저는 그 몰랐죠. 그리고 네. 결혼을 허락하셔서 했는데 시댁에 들어가서 살고 난 뒤에 쇼호스트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집을 나가라고 하셨었어요. 어. 진짜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실 시어머니랑 관계 좋은 사람이 거의 있으세요? 없어요. 표정 보세요. 벌써 시어머니 얘기 나오니까 표정이 다 굳잖아요. 근데 아니, 시어머니 얘기 나오면 다 표정이 그러니까. 굳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또 시집살이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 어떻게 다 이겨내셨어요? 그러면? 혹시 그날 어머니에게 1000만 원짜리 수표를 한번 던져주시지 그러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그건 제 거니까. 어. 던져드리진 않고요. 네. 그 1000만 원으로 뭐 했냐면 네. 세피아 뽑았어요. 자, 차를 바로. 아, 왜냐하면 홈쇼핑 방송이 새벽 2시에 막 끝나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남편을 데리러 오라고 하면 네. 어머님이 더 또 싫어할 그럴 것 것 같은 거예요. 같아요. 귀한 외동아들인데 아이고. 일을 하는 것도 반대하는데 아들이 새벽에 며느리 데리러 나가면 잠도 못 자고 얼마나 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받자마자 그 당시에 세피아가 650만 원 내고 제가 계약했던 것 같아요. 350만 원은 남편한테 줬어요. 네. 알아서 하라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야 제가 운전을 해서 방송하러 다니니까. 그리고 어머님은 그냥 계속 싫어하셨어요. 어. 굉장히 싫어하시고 네. 못마땅해 하시고 어. 그만둬라 하시고 그만두지 않을 거면은 이혼해라란 말씀도 어. 하셨었고 진짜로. 그럼 그렇게 반대를 몇 년 동안 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언제까지? 처음 들어가 살 때 1년 반 동안 이렇게 네. 하니까 눈앞에 거슬리잖아요. 왔다 갔다 네. 하니까 제가 네.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저희는 어머님은 분가시켰다 그러시고 네. 저희는 쫓겨났어요. 어. 아이고. 그래서 시댁이 청담동인데 일산으로 어. 돈이 멀리 없- 내쫓으셨네.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일산이 막 개발할 때여가지고 네. 집 싸잖아요. 그때는 네. 지금 비싸지만 네. 그래서 거기에 집 전세 얻어서 글로 갔죠. 어. 그래도 좀 따로 분가하니까 그때부터 좀 마음은 편하시던가요? 아주 편하더라고요. 어. 진짜로. 왜냐면 어머님이 워낙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도 힘드셨고 저도 힘들었던 게 어머님은 딸이 넷이세요. 딸 넷의 외동아들이에요. 네. 근데 그 딸 네 분 다 일을 하신 분이 없어요. 어. 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네. 살림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고 어. 어머님도 전라도 분이시라 그런데 저는 별 이상한 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뒷바라지도 안 하고 밤낮으로 막 도깨비 같은 화장하고 나가는데 네. TV를 아무리 틀어봐도 얼굴이 안 네. 나와요. 어. 홈쇼핑을 안 보시니까. 그렇지. KBS, MBC 안 보시니까 그러니까. SBS. 그러니까 쟤는 뭐 하는 애냐. 네. 그러니까 얼마나 솔직한 애로 꼴배기 싫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 아들 안 챙겨주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도 화병이 나셨고 네. 저는 그 눈치 보느라고 위장병 생기고 어. 그러니까 서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가를 하고 나니까 어쨌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어머님도 조금 나아지셨던 것 같고 저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그럼 언제부터 그러다가, 인정을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우리 네? 선생님? 언제 언제부터 우리 선생님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억대 연봉 딱 받는다고 해서 네. 돈이 좋더라고요. 어.
역시 인생은 역시 돈이에요, 여러분. 역시 네. 여러분 소통은 머니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뭐니 해도 머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네. 진짜 싫어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홈쇼핑도 안 보시고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억대 뭐 연봉의 쇼호스트가 나온다고 신문에 막 나오고 그러니까 어머님 모르셨는데 어머님 친구분들이 제가 너 며느리 아니냐 그러시면서 좋겠다 뭐 이러시면서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좀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네. 궁금한 건 이제 쇼호스트 얘기도 궁금하지만 그 전에 맞아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쇼호스트나 아나운서나 이런 것들을 꿈꾸잖아요. 네. 그럼 우리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예. 집 학교 어, 밖에 없었어요. 모범생 그야말로 그렇죠. 정말 근데 성적은 안 재미없는 나오고? 네. 성적은 잘 안 나오고. 성적은 대학교 1학년 때는 CCCC였고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갔던 그 전공에서는 가정대를 갔었어요. 근데 지금도 가정관리 안 하잖아요. 네.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는 저희 아버지가 가정교사하라고 보내신 데거든요. 근데 딱 대학 가는데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그만둬야 되겠구나. 네. 그만두고 재수를 해야 되는데 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동안은 미팅한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쉬었었어요. 네. 근데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딱 이제 성적표를 바꿔보니까 내가 여기서 재수를 하고 다시 다른 길을 갈 거 아니면 여기에서 방법을 찾자. 네. 그냥 그 안에서 예, 그래서 가정 교사를 하려면 그 교직 이수증을 따야 되는데 네, 네, 그 네. 과목이 있잖아요. 그거를 안 하고 저는 영문학과를 부전공을 들었어요. 왜냐면은 KBS, MBC 아나운서는 이력을 제가 다 뒤져보니까 가정대 나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서울대. 그래서 서울대니까 붙은 것 같아요. 저는 서울대가 아니니까. 근데 그럼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방송 쪽에서. 언제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선생님 해라. 반대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네. 4학년 때 어떤 걸 보고 어떤 계기로?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저희 반 친구가 누가 잘하나라는 KBS 그때 그 오래된 있었죠, 프로 있었죠. 애들 프로. 애들 네. 프로 노래자랑 프로 맞아, 있었어요. 맞아. 거기에 저희 반 애가 최종 결승에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걔를 응원하러 선생님이랑 같이 방송국에 방송국에 갔었어요.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걔가 나오고 근데 아나운서 언니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네, 근데 네. 저는 그 친구보다도 아나운서 언니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어른들이 너무 목소리 좋으니까 뭐 가수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간혹 들었던 게 있으니까 나도 마이크 잡고 말하면 좋겠다. 근데 마이크를 잡는 건 진행자잖아요. 네, 그렇죠. 아나운서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사이다 병에다 숟가락 꽂고 가지고 아나운서처럼 연습하고. 예, 아나운서처럼 연습하고 막 부모님 뭐라고 동생들 하시던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다 솔직한 여기 거. 여기 뭐 솔직한 네. 방송. 편집 안 한다 그래서 네, 네. 해요. 아, 다 그래요? 뻥이에요. 미쳤다고 미쳤- 딴 따라 할 거 하고 있냐고 그렇지. 집안 망신이라고 네. 어디 얼굴 팔고 다닐 거냐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왜 어른들은 보수적이시니까 그때만 하더라고. 예, 그래서 어디 동네방네 얼굴 팔고 다니면 네. 창피하게 집안 망신시킬 거냐고 네. 굉장히 혼내셨었어요. 그렇지만 본인 마음은 어떠셨어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전혀 안 흔들리죠. 어. 예.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 말을 들은 건 딱 대학 들어가는 데까지만이에요.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부모님이 정해주신 학과 학교를 갔었었고 그 뒤부터는 대학 들어가서부터는 제 멋대로 했었어요. 그 정말로 진짜 꼴통 기질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요. 예. 여러분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그 가장 큰 원인이 누구한테 있냐면 부모님한테 있어요. 그 아이한테 꿈을 심어주려면요, 아이를 데리고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를 들어 아버지의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해라, 아니면 공무원이 해라, 아니면 사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도 우리 아들을 만나게 해주고 공무원 생활 하시는 분도 만나게 해주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만나게 해주고 판단은 수술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너 엄마 왜 꿈이 없어? 너 거기서 뭐가 될 거야? 계속 이렇게 강압적으로 묻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의 크기는 내가 본 만큼이라고. 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요, 많은 걸 보여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꿈이 없는 거 나쁜 것이 아니라 꿈이 없는 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아셨죠?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예. 오. 아니 진짜 부모님들이 같이 평생 옆에 계셔줄 거면 네. 전 그렇게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먼저
가시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도 네. 저 맨날 시장에 데리고 다녔어요. 맞아요. 야채 이렇게 비싸지? 그래서, 그러니까 본 게 야채, 그거잖아요. 야채를 팔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정말 맞는 게 저는 대학 들어가면서부터는 부모 말을 안 들었거든요. 네.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 별거 다 했는데 부모님은 공부나 하지 그런 거 왜 그렇지. 하냐. 네. 아예 거짓말을 하고 저는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말을 왜냐면 백화점 판매 네. 그리고 대학교 앞에 분식점에 서빙 네. 그리고 설거지 네. 학교 분식점 뒤에 가면 또 설거지도 해요. 그게 네. 설거지 그리고 학교 그 다방의 DJ 네. 그리고 DJ. 설문조사. 네. 그 당시 아. 대우그룹이 이렇게 설문조사 아르바이트 맞아요. 대학생 뽑아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두들겨서 설문조사 받는 거. 그럼 사람들 만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약간 좀 거부감이 없으셨어요? 좀 원래는 두려움이나? 굉장히 내성적인데요. 네. 정말 내성적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라는 게 사람들하고 다 제가 만나는 아르바이트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판매도 그렇고 어. 서빙도 그렇고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었어요. 특히 이게 아파트마다 이게 초인종 눌러가지고 설문조사하는 거는 어. 10집 누르면 10집이 문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진짜 안, 저도 그러고 안 열어주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오기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또 여자잖아요. 네. 그리고 겨우 이제 딱 열어서 보면 남자 혼자 있는 집이에요. 어머, 어. 들어오래요. 또 어머, 그런 또, 데는. 또 왜 들어오래? 거기 또 못 들어가잖아요. 네. 무서워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약간 담대해지고 그런 저는 솔직히 사회를 아르바이트에서 많이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제가 집이 되게 가난한 줄 알았었어요. 일을 막 하니까. 일을 하고 공강 시간마다 뭐 학교 거기 앞에 가서 패밀리마트 이런 데 가서 패밀리가 아니라 패밀리 분식점 그리고 패밀리아란 햄버거 집이 있었어요. 네, 그때 네, 롯데리아 그런 데서 판매하고 이러니까 되게 저희 친구들은 아무도 아르바이트 안 했거든요. 그리고 뭐 운전 면허증 따로 네. 다니고 이러는데 저는 제가 지금 당장 운전면허 필요가 없는데 네. 그걸 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운전면허증 배울 때 저는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런데 차는 제가 더 먼저 샀어요. 그렇죠. 친구들보다. 한 방에 당겼으니까요. 네. 그럼 그 알바에서 버신 돈으로는 뭐 하셨어요? 제가 다 썼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또 제안 드리면 제가 대학을 다니지 못하게 많이 막는 이유가 있어요. 공부를 할 거면 아예 잘하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우리 유나인 선생님 말씀처럼 이런 많은 경험들이 그를 전문용어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어떤 문제를 계속 부딪히면서 마음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머리에 근육만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자전거 타는 법을 마우스로 배워요. 그죠? 맞아. 그러니까 머리만 커져요. 네, 또라이 새끼들, 그죠? 그렇죠. 자전거 탈 줄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20몇 번씩, 20번씩 도전하고 거기에 상처받지 않고 또 도전하는 건 뭐냐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마음의 근육을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네. 내가 나약하다 생각하는 분들은요, 아르바이트 시작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제가 뭘 썼냐 하면 네. 저 성격이 굉장히 좀 제가 둘째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 자료를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 중에 둘째가 되게 많대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오빠는 굉장히 꿈나무였었거든요. 저보다 공부도 잘하고. 네. 그러니까 꿈나무고 또 엄마가 동생들 챙기니까 전 중간에 딱 찬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걸 챙기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성격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대학 들어가서 처음 부모님께 대학 등록금을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저희 아버지가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남들은 다 장학금 받던데 네. 아이고. 하면서 한마디 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어, 그게 딱 듣고 에이 다음부터는 내가 그냥 돈 벌자. 네.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근데 대학은 여대를 가신 거예요? 네, 아니면 여대를? 예. 그거로 등록금 내고 옷 사 네. 입고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대학은 포기 안 하시고 계속 졸업을 하신 거예요? 다녔었어요. 예. 어. 그 다음부터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학점 관리했었어요. 근데 방송국 가야 되니까. 원래 목소리는 처음부터 좋으셨어요? 아니면 어떠셨어요? 연습하신 거예요? 지금 목소리보다도 네. 더 제가 하이톤이었었고요. 어. 방송하면서 성대 결절을 3번 겪었어요. 네.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수준까지. 네. 그래서 지금은 한 옥타브밖에 안 올라가는데 네. 원래는 더 약간 가늘어요. 어. 가늘어서 제가 제 목소리 안 좋아하는 편이고 저희 어른들이 다 경상도세요. 그래서 네. 발음이 안 좋아요. 네. 아. 되게 말이 빠르고. 아. 그래서 연습해서 고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연필 나무 연필 네. 있죠. 네, 나무 네. 연필 이렇게 물고. 물고 한번 네. 해보세요. 네. 나무 연필이 없어 이가 좀 아프실 텐데. 그러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걸면 네. 죽는 거예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면 맞아요. 이제 천천히 해야 되고 혀를 굉장히 많이 네. 안에서 놀려야 돼요. 네. 어. 그래서 연필을 그냥 한 따씩 사다 놓고 네. 말이 너무 빠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연필을 꽂고 하는 말을 천천히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걸 고친 거예요, 제가. 어. 근데 저는 뭐 예전에 목소리는 안 들어봐서 모르지만 저는 지금 유난히 씨의 이 목소리가 정말 네. 정말 럭셔리한 목소리잖아요, 그죠? 더 매력 있으세요. 반응 없으신데. 아유, 감사합니다. 좀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부러워서. 아이, 부러워서. 그건 누구 이렇게 아니고요. 칭찬하면 또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네. 디스해 주세요.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네. 아무튼 이제 쇼호스트로서의 첫 길을 가셨는데 이게 네. 순탄하게 그냥 가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맨 어때요, 처음에 뭐 맨날? 판매했던 물건이 그러니까. 어떤 거세요? 뻐꾸기 시계요. 예? 뻐꾸기 시계는 뭐예요? 이렇게 왜 나무로 이렇게 좀 아, 그때는 그런 것도 예. 팔았어요? 막 왜 TV 드라마 보면 네. 부잣집에 항상 걸려 있는 뻐꾸기 시계 네. 있죠. 막 네. 나무로 좀 네, 하고 네. 새가 뻑뻑 뻑뻑 이러는 거. 나오는 거. 그거가 첫 아이템이었었어요. 와. 근데 대본도 없고 그걸 대본. 받자마자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시고 뭘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겠다는 되는 거예요? 분해해야죠. 어? 상품을. 상품을 분해. 예.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그 설명서를 줘요. 네. 주면은 이제 거기서 주는 거는 그거예요. 재질이 뭐고, 네. 그렇지. 뭐 시침은 뭘로 되어 네. 있고, 네. 아니 추는 뭘로 되어 네. 있고, 가격은 얼마고 어디서 만들었고. 그러면 이거를 나라면 이걸 내가 왜 살까? 어. 그러니까 어떻게 팔까가 아니라 이걸 나는 왜 살까? 이걸 네. 산다면 네.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가 되는 네. 거예요. 어. 그러니까 팔려고 하면 안 팔려요. 예. 내가 살려고 했을 때 왜 사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나는 이걸 왜 살까? 솔직히 그때는 이제 쇼 호스트 경력이 짧았었기 때문에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촌스러웠어요. 그 뻐꾸기 시계. 저는 안 살 것 같더라고요. 예. 너무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네. 아 이걸 왜 살까? 그래 그냥 새 소리에다 초점을 맞추자. 네. 새소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 네. 그리워하는 건 자연의 소리니까 네. 자연의 소리 뻐꾸기가 아침을 깨워주는 거.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셀링 포인트라고 해요. 네. 거기에 네. 초점을 맞추자 해서 판매를 했었고 네. 그때 판매했던 금액이 4시간 방송에서 그게 11만 5천 원이었던 거 그랬던 것 같은데요. 1,750만 원 와. 정도인데 네. 홈쇼핑 직원들이 다 샀어요. 직원들이요? 정말로. 네. 왜요? 홈쇼핑을 그때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네. 아무도 안 봤어요. 어. 홈쇼핑을 그때 보려면 네. 방송 그 저 맨 끝에 채널 가야죠. 아니 그것도 그거 아니고 돈을 내고 아, 집에다가 케이블을. 케이블을 걸어야 되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왜 돈을 내고 TV를 봐 그랬던 맞아. 시절이에요.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아예 없고 네. 그냥 정말 직원들 가족들만 네. 이렇게 그것도 집에 그분들도 집에 홈쇼핑이 없었어요. 네. 어.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직원들이 야, 지금 사면 돼 그럼 지금 네. 사는 거였었어요. 지금 하나보다 근데 지금 주문하면 네. 돼 이렇게. 야 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자연과 함께 깨어날 수 있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그 방송이 끝나고 주변에 있던 아까 얘기한 임원이나 어떤 중간 관리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그러니까. 됐어요? 굉장히 좋아하셨죠. 아, 그래요? 어. 자기들이 샀는데. 네, 임원 다 사신 거예요? 어. 근데 자기들하고 직원들도 다 샀잖아요. 네. 어쨌든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네. 네. 저희들도 과일 굉장히 나오면 직원들이 다 좋아하셨어요. 사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돈 없다면 일단 주고 월급에서 지혜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재고가 없어요. 그때 저도요 방송하고 나와서 주문했었어요. 그러니까 뽁뽁이 시계를 가지고 4명의 쇼호스트가 1시간씩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방송하고 나와서 4시간. 저도 주문했었어요. 예, 다 저희들이 샀었어요. 저도.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TV를 다 보게 되고 네. 활성화되면서 맨 처음 판매했던 최고의 작품이 어떤 거였어요? 야 오피 이게 말고. 드디어 이제 갑자기 네.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최고의 상품 매출을 말씀드려야 돼요. 뭐 아, 매출도 좋고 아니면 아까 야, 뭐 이제 매출을 내가 이거 말씀하셨고 8만 나는구나. 아,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걸 보고 있구나 이렇게 아. 느꼈던 상품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 기억에요. 네. 98년도, 99년도인 것 같은데 네. 팬디 바게트 백이 있었어요. 어. 명품이네요. 네, 명품. 네. 근데 사람들은 그게 홈쇼핑에서 안 팔릴 거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누가 명품을 홈쇼핑에서 홈쇼핑에서 아. 그때 팬디 바게트 백 얼마에 판지 아세요? 어떤 건지 저는 잘 몰라요. 지금 여성분들이 지금 눈이 땡그레지셨어요. 자, 큰 사이즈가 45만 원, 작은 게 37만 원. 네. 지금은 밴디백이 거의 한 3,400만 원 하거든요. 와. 근데 사람들이 누가 네. 저걸 샀느냐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팔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분명히. 어, 왜냐면은
명품은 선호하는 층이 분명히 있고 예. 그 밴디 바게트백을 사기 위해서 뉴욕의 밴디 매장에서 새벽 6시부터 줄을 섰었대요. 그 와. 뉴요커들이. 네. 그래서 이거 분명히 될 것이다 했는데 15분 만에 다 나갔었어요. 야. 네. 그래서 아 이제 보는 사람이 있구나. 네. 그랬었고 제일 재밌게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이제 접시 되게 네. 이렇게 드라마에서도 네. 많이 썼던 접시 사건. 네. 그거 어떤 거죠? 그거 뭐예요? 설명해 아 주세요. 모르세요? 네. 네. 그거 되게 유명한 건데. 저희 다 몰라요. 또 표정 보세요. 네. 아 모르세요? 네. 이게 뭐냐면요. 코렐 아시죠? 네, 코님이에요. 네. 그 코렐의 모토가 깨지지 않는 맞아요, 아름다움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3중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서 막 일부러 떨어뜨려도 보고 막 이러지 않나요? 네, 이렇게 막 떨어뜨리면 또르르 굴러가고 그러는데 방송을 하는데 미리 찍어놓은 이렇게 영상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딱 떨어지면 이렇게 또르르 굴러가서 이렇게 탁 눕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송을 생방송을 하는데 진짜 안 깨질까? 네. 저게 안 깨지면 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들이 저보고 꼴통이라 그래요. 네. 정말로 네. 엄마 진짜 꼴통이라 그러는 게 네. 저게 진짜 안 깨질까? 네. 안 깨지면 코렐은 망해야 돼요. 그 회사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네. 분명히 깨질 것 같은데 그럼 저건 분명히 조작한 영상 화면이다. 네. 던져보자 방송 중에. 실제로 한번 생방 실제로 중에. 생방에서. 생방송으로. 어머. 그래서 PD한테 던져보겠다 그랬더니 네. 테스트 해봤네요. 네. 여기에 제가 미리 테스트를 하고 들어갔으면 꼴통이 아니에요. 그쵸. 네. 네. 안 하고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해보겠다고 하니까 꼴통이잖아요. 그랬더니 안 했다 그랬더니 PD가 위험한데 이러는 위험한데.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안 깨진다며 깨지지 않는 아름다움이잖아요. 네. 던져보자 그랬더니 네. 그러면 살살 던지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스튜디오 바닥에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살살 이렇게 그래서 던졌어요. 네. 자, 과연 던졌는데 이 그릇은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필이면 요 타이밍에 여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20분마다 끊거든요. 네. 자,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또 3부에 뵙겠습니다.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아! 후!